자, 도쿄의 심장부 그 안에는요, 정말 특별한 동네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사쿠사인데요. 이곳은 마치 과거와 현재가 그냥 딱 붙어서 같이 숨을 쉬고 있는 그런 곳이에요. 오늘 이 시간의 결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아사쿠사의 이야기 속으로 저와 함께 푹 빠져보시죠. 도시는 종종 냄새로 기억된다. 아, 정말 멋진 말 아닌가요? 오늘 우리 여정의 시작점이 바로 이 문장입니다. 사실 눈에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냄새라는 게. 그런데도 그 어떤 화려한 풍경보다도 훨씬 더 강렬하게 그 장소의 영혼을 딱 하고 말해주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아사쿠사의 냄새는 과연 뭘까요? 바로 시간 그 자체의 냄새라고 합니다. 와, 시간의 냄새라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 좀 막연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어요.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파고 들어가 보죠. 자, 아사쿠사의 공기에는요, 크게 세 가지 향이 섞여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센소지 사찰에서 피어오르는 그 성스러운 향 냄새 있죠? 마음이 차분해지는 그 냄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스미다강에서 불어오는 살짝 물기를 머금은 시원한 강바람 냄새. 마지막으로 쇼와 시대에 지어진 낡은 목조 건물들에서 풍겨나오는 그 은은한 나무 향기. 바로 이 세 가지가 하나로 어우러져서 다른 어디에서도 맡을 수 없는 아사쿠사만의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의 뿌리는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첫 번째 장, 신앙 위에 세워진 도시에서 그 시작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요, 아사쿠사의 거의 모든 것은 이 깊은 믿음 하나에서부터 출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때는 서기 62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야기가 정말 한편의 신화 같아요. 어느 날 두 어부가 스미다광에서 평소처럼 그물을 던졌는데 글쎄 그 그물에 황금빛으로 번쩍이는 무언가가 걸려 올라온 거예요. 바로 자비의 여신, 관음상이었죠. 이 작고 성스러운 불상을 모시기 위해 절을 지었는데 그게 바로 지금의 센소지, 아사쿠사의 심장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센소지는요, 정말 수세기 동안 온갖 시련을 다 겪었어요. 큰 불이 나기도 하고 땅이 흔들리는 대지진도 있었고 심지어 끔찍한 전쟁까지. 그 모든 풍파 속에서도 정말 꿋꿋하게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몇 번이고 불타고 무너져도 사람들은 다시 일으켜 세웠죠. 언제나 이곳 사람들의 마음의 안식처, 그리고 이 동네에 흔들리지 않는 정신적 기둥이었던 거예요. 신앙의 중심지에는 당연히 사람들이 모여들겠죠? 그리고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새로운 활기가 피어나는 법입니다. 자, 두 번째 장, 오락의 탄생입니다. 어떻게 아사쿠사가 신앙의 중심지에서 일본 대중문화의 심장부로 변신했는지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에도 시대부터 벌써 사찰 주변에는 거리 공연군들이나 작은 극장들이 아주 번성했어요. 그러다가 1853년에는 일본 최초의 유원지 하나야시키가 문을 열었고 마침내 1890년에는 근대화의 상징인 료운카쿠 탑이 하늘을 향해 쭉 뻗어 올라갔습니다. 당시 료운카쿠 탑의 광고 문구가 진짜 재밌어요. 1달러도 안 되는 돈으로 하늘을 보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전부 낮은 목조 건물만 있던 시대에 하늘 위로 올라가서 도시를 내려다보는 경험이라니 이건 뭐 그야말로 충격적인 신세계였겠죠. 무려 12층 높이의 일본 최초의 전기 엘리베이터까지 설치된 이 탑은 그 자체로 어마어마한 구경거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탑을 중심으로 로크라는 동네에는요, 수많은 극장, 카바레, 영화관이 막 들어서면서 그야말로 일본의 브로드웨이라고 불리는 엔터테인먼트의 성지가 탄생한 겁니다. 아사쿠사의 이 뜨거운 에너지를 가장 직접적으로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네, 바로 축제입니다. 세 번째 장은 바로 축제의 달력인데요. 1년 내내 멈추지 않는 아사쿠사의 심장박동을 한번 느껴보시죠. 진짜 아사쿠사는 사계절 내내 축제가 끊이질 않아요. 거칠고 투박하지만 공동체의 힘이 느껴지는 산자마쓰리, 그리고 밤하늘을 수놓는 추모와 희망의 스미다가와 불꽃놀이. 심지어 브라질 스타일의 폭발적인 에너지를 뿜어내는 삼바 카니발에 현대적인 예술혼을 보여주는 재즈 콘테스트까지 정말 각양각색의 매력으로 도시를 뜨겁게 달굽니다.
100만 명 이상. 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뭔지 아세요? 매년 여름 스미다가와 불꽃놀이를 보기 위해 모여드는 사람들의 수입니다. 100만 명이 넘는 인파가 한 여름밤 같은 하늘을 올려다보는 그 광경. 정말 상상만 해도 전율이 오르지 않나요? 그런데요, 이토록 화려한 불꽃놀이의 시작은 사실 굉장히 슬픈 이야기에서 출발했어요. 1733년 대기근과 콜레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거든요. 그 희생된 영혼들을 위로하고 제발 이 끔찍한 역병이 끝나기를 기원하면서 시작된 게 바로 이 불꽃놀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저 밤하늘의 불꽃은 그냥 예쁜 구경거리가 아니라 아주 깊은 위로와 희망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활기 넘치고 찬란했던 도시에도 피할 수 없는 거대한 시련이 찾아옵니다. 네 번째 장, 잿더미 위에서 다시 피어나다. 아사쿠사의 처절한 파괴, 그리고 그보다 훨씬 더 위대했던 회복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만약 그 모든 즐거움과 활기를 만들어내던 무대 자체가 통째로 불타 없어진다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아사쿠사는 바로 그 질문에 온몸으로 답을 해온 그런 도시입니다. 아사쿠사는 역사상 2번이나 말 그대로 완전히 잿더미가 됐습니다. 1923년 관동대 지진으로 1번, 그리고 1945년 도쿄 대공습으로 또 1번, 모든 것이 남김없이 파괴되는 소멸의 위기를 맞았던 거죠. 슬픔 속에 웃음이 있다. 이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바로 전후 폐허가 된 아사쿠사에서 코미디안으로 경력을 시작한 세계적인 감독 기타노 다케시의 철학인데요. 이 한 문장이야말로 그 끔찍한 폐허 속에서도 기어코 다시 일어선 아사쿠사의 정신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사람들은 그 잿더미 위에다 임시로 무대를 만들고 극장을 세웠어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요, 이 엔터테인먼트가 그냥 슬픔을 잊기 위한 위로나 오락거리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이건 그야말로 아사쿠사의 심리적, 경제적 부활을 이끈 엔진 그 자체였어요. 비트 다케시, 또 쇼와 시대의 목소리라 불렸던 미소라 히바리 같은 새로운 스타들이 바로 그 폐허 위에서 태어났습니다. 밤거리를 다시 밝힌 네온사인은 단순한 불빛이 아니었어요. 아사쿠사는 죽지 않았다. 우리는 살아있다. 라는 강력한 생존 선언이었던 거죠. 자, 이렇게 끈질긴 아사쿠사의 생명력, 그 영혼은 과연 어디에서 맛볼 수 있을까요? 드디어 마지막 5번째 장, 아사쿠사의 영혼 맛보기입니다. 음식을 통해서 이 도시의 변치 않는 전통과 정신을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아사쿠사의 맛은요, 어떤 화려함보다는 뚝심에 가깝습니다. 1905년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은 텐동, 그러니까 튀김덮밥을 내놓는 다이코쿠야, 또 대를 이어서 스키야키를 만들어 온 아사쿠사 이마한 같은 곳들이 있죠. 그리고 길거리에서 만나는 닌교야키나 갓 튀겨낸 뜨끈한 악의 만주까지, 이 모든 음식에는 서민들의 정직한 역사가 고스란히 배어 있습니다. 특히 이 닌교야키는 그냥 빵이 아니에요. 자세히 보면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신들의 얼굴이나 여러 상징물 모양으로 구워내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나 사 먹는 게 마치 먹을 수 있는 작은 행운의 부적을 사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게 합니다. 4,121만 명? 이게 무슨 숫자인 줄 아시겠어요? 2024년 단 한 해 동안 아사쿠사를 찾은 방문객의 수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이 숫자가 바로 증명하는 겁니다. 아사쿠사는 과거에 갇힌 박제된 유적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팔딱팔딱 살아심쉬는 공간이라는 걸요. 네, 맞습니다. 아사쿠사는 박물관이 아니에요. 우리가 직접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가서 참여할 수 있는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책과도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곳을 방문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이 깊고 두터운 시간의 층 위에 과연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겹쳐놓게 될까요?